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소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순간 화를 확 내놓고 약간 머쓱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그때 좀 참을걸 이런 적. 직장 상사가 막 나한테 막 쏴붙이니까 막 참다가 저 때려치울 거예요 이렇게 놓고 어머 미쳤다 나 어떡해. 갑자기 밤에 막 자기 전에 우울감이 막 너무 막 올라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술 한잔 탁 하고 헤어진 막 전 남친 여친한테 전화해가지고 자니? 막 이런 거 해놓고 다음날 막 엄청 후회한 적 있으시죠? 나만 있나? 오늘은 이렇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이 부정적인 우울이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그것도 10분 안에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법은 바로 하버드 의대 교수님 게일 가젤이라는 분이 만든 방법인데요. 바로 스탑이라는 방법이에요. 멈춰! 스탑 맞아요. 그 멈춰 할 때 스탑이 맞는데 이제 알파벳 대문자들을 딱딱딱 따와가지고 크게 4단계로 보시면 되겠어요. S는 스탑의 S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화가 났다고 생각해 볼까요? 화가 났는데 그때 우리가 뭔가 행동을 막 하려고 하잖아요.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럴 때 잠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가만히 일단 있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감정 자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행동을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T가 take breath예요. 이거 숨 쉬다잖아요. 그래서 심호흡을 크게 3번 정도 쉬어주세요.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떠도 되고. 이렇게 3번 쉬고 나서 뭘 하느냐? O는 observe에 이제 O를 땄어요. 이건 관찰하다죠. 우리 유체이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영혼이 싹 내 몸에서 빠져나와서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지켜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치 제 3자가 된 것처럼 객관적으로 이 내가 빡치게 된 상황과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요. 첫 번째가 일단은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속 좁게 이런 생각하면 돼?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직장 상사분한테 혼이 많이 나가지고 억울하고 지금 화가 나고 슬픈 감정이 있네? 이렇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좀 공감적으로 야 네가 그럴 만했어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힘들었겠다 이렇게 마치 제일 친한 친구가 나에게 위로를 구할 때처럼 나 자신을 그렇게 제3자의 눈으로 봐주는 그런 관찰하는 단계를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P는요 praise예요. 이건 칭찬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칭찬할 거를 스스로 찾아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내가 예전 같으면은 막 바로 화가 나가지고 소리랑 빡빡 지르고 그랬을 텐데 서희 선생님 동영상 보자마자 나 참았어. 나 그거 그대로 했잖아. 나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면서 그 화제가 나 자신한테 집중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안녕.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당황하셨죠? 이렇게 끝낼 수 없지. 우리 예전에 이렇게 시험 칠 때 뭘 외울 때도 일단 좀 이해가 돼야지 암기도 쏙쏙 되고 실생활에 적용도 할 수 있잖아요. 무턱대고 외우면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도대체 이 스탑 방법이 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조절되는 건지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재밌고 이해가 쏙쏙 되게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셨죠? 자, 스탑 기법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단계, 멈춰! 이거 왜 멈추느냐? 우리가 이제 감정 자체가 떠오르는 데는 0.2초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를 어떻게 억누를 수가 없죠. 그리고는 바로 성급하게 어떤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멈추는 여유를 갖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메타 모먼트라고 합니다. 어떤 감정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을 잠시 멈추는 그런 여유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잠깐 멈춰! 한 상태에서 바로 다음 단계 심호흡으로 가는 거예요.
심호흡을 보통 3번 하라고 한 이유가 이게 6초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6초 동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결정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급한 행동하는 그 6초의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심호흡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왜 심호흡이에요? 이거는 우리 아까 메타 모먼트라고 하는 게 어떤 감정을 조금 멈출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행위라고 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도움되는데, 실생활에서 직장 상사분이 나한테 막 이렇게 뭐라 하시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와요. 근데 갑자기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심호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감정은 내 맘대로 통제가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돈도 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해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건 바로 호흡이거든요. 우리 심장 박동이나 뭐 장의 움직임을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지만 호흡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막 불타오르던 감정에 좀 차분하게 가라앉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단계까지 왔죠? 그러면 우리 3단계 observe는 뭐냐? 자, 이렇게 심호흡 했어요. 근데 계속 심호흡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또 다시 부글부글 막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얼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유체 이탈을 뿅뿅뿅 하듯이 마치 머리 위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나를 관찰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요, 심리적인 거리감이 좀 느껴지게 돼요. 우리 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 수양을 많이 하신 스님도 어쩔 때는 자기 일이 되면은 막 이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만큼 내가 내 일이기 때문에 이 내 감정이 막 들어가다 보면은 판단이 막 흐려져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마치 제 3자인 것처럼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좀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나는 당연히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감도 있고 막 이렇게 질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갖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해 라고 스스로 허락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진짜 친한 친구랑 유명한 만두집에 간 거예요. 쟤도 만두 좋아하거든요. 줄 서가지고 신나서 딱 갔는데 이게 한 판에 만두가 6개가 딱 나와. 그럼 우리 어때요? 둘이서 6개 딱 나왔다. 그러면 3개씩 먹는 게 우리 국룰이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저는 아껴 먹고 친구는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1개 딱 남았어요. 나 2개 먹고 친구 3개 벌써 먹었어. 당연히 뭐야? 내 거잖아. 그래가지고 맛있겠다 하는데 얘가 그걸 쏠라고 가서 한 입에 먹는 거예요. 이때 저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 이때 막 잠깐 스탑, 친구한테 막 화를 막 내려다가 스탑하고 심호흡하고 나서 observe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지금 이 만두 하나 때문에 막 이렇게 화가 날 일이야? 나 진짜 왜 이래? 나 진짜 속이 왜 이렇게 좁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얘가 한 번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번, 3번째라서 얄밉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화가 더 나는구나 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객관적인 상황과 나의 감정을 알아채고 그것을 허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로 하지 마시고요, 머릿속으로. 친구는 아직 영문을 몰라요. 알았죠? 자, 이때 방금 제가 하듯이요, 3인칭 대화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서희야, 너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화가 날 법해.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요거는 이제 비단 화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막 시험을 앞두고 불안할 때 있죠? 그럴 때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 그래, 너 지금 이때까지 열심히 했잖아. 너 지금 불안한 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 불안감을 가지고 가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객관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공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건 이렇게 자기 비판적이지 않고 공감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인간도 포유류 중에 하나죠. 우리 포유류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스스로 공감해주고 토닥여주면은 자기 돌봄 체계가 활성화돼서 옥시토신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나 분노의 감정에서 더 빨리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는 기분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감정인지 잘 몰라. 혹은 알아도 너무 단편적으로 나 좋았다, 나빴다, 슬펐다, 끝?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평소에 조금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뭐냐면 감정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감정 일기는 말 그대로 자기 전에 그냥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만 그 사건과 감정에 대해서 쓰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각도 함께 써줘야 돼요. 이게 뭔 소리야? 자, 아까 만두 사건을 다시 볼게요. 친구가 남은 내 만두 하나 먹었다. 아, 진짜 너무 화가 났다. 만두를 먹었다, 친구가 먹었다, 이건 사건이고요. 화가 났다, 이거는 감정이죠.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이 있기 바로 직전에 나도 모르게 팍 떠오르는 자동적인 생각이 꼭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얘가 나를 무시하나? 아니면 얘 나에 대한 배려가 없네? 그리고 얘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왜 나한테만 이래? 뭐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갑자기 더 화가 났던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꼭 써주시면은 내가 어떤 생각이 들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정 일기를 쓰실 때 감정을 최대한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화났다 이 속에도 사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던 거죠. 이런 화났다 감정 안에 사실 분노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다음에 나 스스로에 대한 연민도 있고 막 이런 감정들이 다 있었던 거죠.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프레이즈였죠. 칭찬. 갑자기 뜬금없이 칭찬을 어떻게 하나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늘 제가 이 유튜브 촬영을 하러 오면서 아까 막 배가 고프고 힘들고 근데 구독자분들 생각보다 늘지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해.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대본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좋은 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한 나 자신 너무 칭찬해. 이런 나 자신 너무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게 화제가 전환이 되면서 내가 통제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 막 화가 났다면은 이제는 나 스스로한테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는 이제 스탑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꿀팁 한 개 더 알려주신다고. 네,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감정일기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어떤 감정이 들기 전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생각을 재평가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더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겠죠. 막 직장 상사분이 오늘따라 나한테 계속 막 잔소리 너무 하시는 거야. 왜 그래? 나만 갖고 그래. 혹은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마음에 안 들었나? 나 찍혔나? 나 왜 맨날 매사에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아내분이랑 싸우셨나 보다. 집에 뭔 일 있으신가 보다. 좀 예민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굳이 뭐 내 탓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귀인 편향하게 되거든요. 귀인 편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로 인해서 내 상태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것을 좀 편향되게 그렇게 편견을 갖고 보는 걸 말해요. 이런 거죠.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여성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텐데 생리 주기가 되면은 이유 없이 막 짜증나. 그리고 막 우리 이렇게 잠을 좀 못 자거나 피곤하면은 똑같은 걸 누가 막 농담을 해도 뭐야 드립쳐? 짜증나. 나 뭐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이 지금 귀인 편향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은 원래 평소에도 늘 그랬는데 오늘따라 화가 나는 걸 보니까 내가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그랬네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내 마음이 편해져요. 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 내 마음이 편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어떤 책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결국 내 감정을 허락하는 행위다. 이게 이제 감정을 허락한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불안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질투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막 누르고 억압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좀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